안녕하세요. IT 잡동사니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니티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팅이나 단축키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정보는 아닌데 이 인스펙터 창 같은 거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기본적인 세팅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아웃에서 자주 사용되는 창들이 뭐가 있냐면 이 하이어라키, 다음 씬, 게임, 인스펙터, 프로젝트, 콘솔 요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인스펙터 창부터 볼 건데요. 이 창의 경우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 왼쪽에 붙여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동선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레이아웃 크기는 본인 상황에 맞게 알아서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와 콘솔 창인데요. 저는 이 두 창을 여기 왼쪽에다가 넣어주는 편이에요. 프로젝트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콘솔도 여기다가 아래다가 넣어주는데 얘네들 다시 이렇게 넣어줄게요. 하시다가 좀 레이아웃이 많이 꼬였으면은 윈도우에 레이아웃의 디폴트 이거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세팅하고 나면은 많이 안 바뀌니까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세팅할 때. 아씨 방금 됐는데 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기가 좀 불편하시면은 저는 이거를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게 설정을 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보통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은 이 프로젝트 탭이 몇 개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폴더를 왔다 갔다 거릴 때 되게 효과적인데 그럴 때는 저는 여기 우클릭하셔서 Add 탭 프로젝트 하시면 똑같은 윈도우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폴더가 있을 때 여기서는 B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라는 폴더를 보고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만 보고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이 B라는 부분은 또 여기서만 보고 있게. 이러면은 만약에 작업하다가 난 지금 A 쪽을 봐야 되는데 싶으면은 이제 이쪽을 보는 거고 B를 봐야 되는데 싶으면 그냥 여기 있는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니티에서 이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부분도 다 이 파일을 가리키게 되거든요. 포커싱이. 그래서 여기 잠금 버튼, 락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다른 상호작용과는 상관하지 않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고정을 눌러주시면 다른 상호작용들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 가리키고 있을 곳을 계속 가리키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씬과 게임인데 이게 하나만 켜져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개발할 때 쓰는 이 씬에서 보는 관점과 실제 게임 화면에서 보이는 이 관점이 동시에 보일 때가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요거를 두 개를 동시에 켜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레이아웃 설정은 이 정도면 됐고 마지막으로 이게 껐다 키거나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세팅을 저장을 해야 할 건데 윈도우에 레이아웃 여기서 세이브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에딧, 쇼컷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단축키도 있고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단축키도 있고 또 이미 지정은 되어 있는데 단축키 설정이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꿔주시면 좋은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검색하는 부분에다가 에딧 슬래시를 써주시면 메인 메뉴 에딧 퍼즈, 메인 메뉴 에딧 플레이, 메인 메뉴 에딧 스텝 이렇게 세 가지를 단축키를 바꿔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컨트롤 시프트 R, 퍼즈를 컨트롤 R, 스텝을 백스페이스로 바꿔놨습니다. 이 단축키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버튼입니다. 차례대로 여기가 컨트롤 시프트 R, 여기가 컨트롤 R, 여기가 백스페이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주 활용되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다가 실행하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 R 누르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정지가 되고요. 이렇게 컨트롤 R을 계속 눌러주면서 전환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스페이스도 되게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총알 같은 게 날아갈 때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지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자주 쓰이는데 지금은 이게 회전하고 있어서 물리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제가 회전을 잠깐 빼볼게요. 그리고 중력을 추가해주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백스페이스를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자주 쓰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단축키는 마무리됐고 그 다음으로 또 바꿔주면 좋은 단축키는 저는 이거를 부대 지정 단축키라고 하는데요. 다시 쇼컷에 가셔서 그래서 셀렉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0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게 있는데 세이브 셀렉션과 로드 셀렉션 얘네들을 다 바꿔줄 건데요. 스타크래프트 부대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1, 2, 3 하면은 1, 2, 3번에 부대 지정이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저는 1, 2, 3, 4 단축키 이런 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컨트롤 F1이 세이브 셀렉션 1번 1번 슬롯에다가 선택한 것들을 그리고 로드 셀렉션 1 이 단축키가 저장했던 것을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들은 이게 설정이 이렇게 안 돼 있을 텐데 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직접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큐브가 하나가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10개가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어요. 9개인데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 8개가 복사가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컨트롤 F1을 누르고 나중에 이 선택해놨던 거를 다시 불러오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F1 했던 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F1을 눌러주면 잘 불러와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컨트롤 F2 눌러주면 F2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지정과 불러오기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인스펙터 쪽이나 프로젝트 쪽에 있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고 이거를 또 부대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F3번 이렇게 하면은 또 편하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자주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씬에서 자주 쓰이는 단축키들이나 여러가지 기능의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씬 화면에서 대충 아무데나 누르고 우클릭을 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눈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 상태에서 WSAD를 하시면 게임 FPS 하듯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또 Shift 누르면 빠르게 이동이 더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Q2를 누르면 또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Shift Q2를 누르면 또 위아래로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하셔도 또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고, 휠을 누른 상태로 이동하시면 앞뒤와는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를 누르고 이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 작동하네요. F를 눌러주시면 그 오브젝트로 포커싱이 됩니다. 여기서 눌러주신 다음에 F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Alt 마우스 왼쪽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두고 카메라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카메라를 시점을 바꿔주는 건데, 이렇게 이 초록색, 빨간색 부분을 눌러주면 그 축을 기점으로 카메라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눌러주시면 2D 모양으로 시점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전환해 주시면 탑뷰 형식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게 되죠. 퍼스펙티브 뷰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이게 풀리고요. 원근감이 없는 느낌으로 바뀌죠. 그 다음은 QWER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씬에서 오브젝트나 카메라를 전환하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Q의 경우는 여기 핸드 툴, 여기 해당이 되고, W는 무브 툴, E는 로테이트 툴, R은 스케일 툴. 얘네 4개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Q는 핸드 툴이라 해서 내 카메라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W는 무브 툴이라 해서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 화살표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E는 로테이션 툴,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데 쓰입니다. R은 스케일 툴,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변경하는 데 쓰입니다. 그 다음 T는 또 많이 쓰이는데 렉트 툴이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사각형의 끝부분에 점선들이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점들이 그때그때 맞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시점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 면에 대해서 또 점들이 생겼죠. 그래서 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자유롭게 원하는 사각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를 편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주시면 내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F를 하시면 오브젝트가 지금 내 시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카메라를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 여기 쪽이죠.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게임 화면인데 이거를 이쪽을 보고 싶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적당히 내가 원하는 씬까지 카메라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F 하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클릭을 해주시면
멀티 셀렉이 가능하고요. 씬에서 사용되는 단축키와 기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단축키가 Ctrl Shift B, 이거는 빌드 화면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를 누르고 Alt Shift A를 누르면 액티브 단축키인데 오브젝트를 껐다 켰다 하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개도 동시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 Ctrl S는 또 씬을 저장하는 건데, 그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씬 저장은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별표가 있을 때는 해당 씬에 수정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저장을 해야지 별표가 없어지고 저장이 되었다는 걸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거는 Ctrl C V,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Ctrl C 하고 V 해주면은 복사되는 거. 그 다음에 Ctrl V랑은 조금 다르게 Ctrl D를 해주시면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둘 다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스펙터 값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다 보면은 인스펙터를 설정하게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 포지션 같은 거를 000으로 바꿔주는 것부터 해서 이제 이거를 10을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하고, 값을 또 조금씩 바꿔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총알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었어요, 얘가. 그리고 여기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포지션 x 값을 총알의 속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을 한 5 하면은 5의 속도로 날아가고 10 하면 10의 속도로 날아가고 이러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x 이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더를 조절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값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더 찾기가 쉬워요. 이제 이 기능은 이 인스펙터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쓰이니까 이걸로 값을 조절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또 노가다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런 노가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유니티는. 일단은 먼저 이 오브젝트들 선택해 놓은 거를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거를 부대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선택을 할 일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하다가 이 값이 또 바뀔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이거 눌러줘서 해당 값들 공통으로 값을 설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작업을 해 놓고, 또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개별로 값을 또 설정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도 이렇게 다 미리 부대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하다 보면 또 어딘가 막 흩어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럴 때 저는 지금 다 부대 지정을 미리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F1, F2, 3, 4 이렇게 해놓으면은 굳이 막 드래곤볼 찾을 필요 없이 편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스펙터에서도 자주 쓰이는 건데 값에 대한 프리셋이거든요. 이 프리셋을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색상 값이나 어떤 카메라 값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제가 어떤 색상 값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머터리얼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자주 쓰이는 그 프리셋이 있다고 칠게요. 그럴 때 얘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프리셋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베이스 머터리얼을 저장을 해 놓는다 치고, 다음을 하나 더 만들어요. 머터리얼을. 그럼 얘도 그때 만들어 놓았던 프리셋을 부르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값을 전반적으로 다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계속 갖다 쓰는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면은 유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단축키나 레이아웃 설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다시 그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이 레이아웃 그대로 가져가고 단축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발을 할 거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단축키나 기능은 현업에서도 많이 쓰였으니까 익혀두시면은 개발 시간 단축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